혹시 양파를 매일 드시면서 콩팥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양파 좋은 거 맞습니다. 혈관에 좋다, 혈압에 좋다. 그래서 양파즙까지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녀분들도 효도한다고 양파즙 한 박스씩 택배로 보내드리고 받으시는 어르신도 건강해지겠지 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드십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간절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양파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드시느냐에 따라서 양파가 약이 되기도 하고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식탁에 올리는 그 조합, 매일 반복하는 그 식습관이 60세 넘으신 분들의 콩팥에 부담을 쌓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나빠집니다. 아프지도 않고 티도 안 나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실 텐데 콩팥은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성인 5명 중 1명은 본인도 모르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매일 식탁에서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조합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양파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딱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지키면서 양파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양파를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영상을 보시면 양파가 나쁜 거구나 하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양파는 콩팥 식단에서도 권장되는 대표적인 착한 채소예요. 나트륨 적고 칼륨 낮고 인도 적습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 발표한 신장식단 가이드에도 양파는 신장 친화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양파 속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양파가 수십 년간 건강 식재료로 사랑받아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양파를 생으로 한 조각 드시는 것과 양파 서너 개를 즙으로 짜서 매일 마시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양파를 간장에 절여서 장아찌로 드시는 것도, 양파를 햄이나 가공치즈와 볶아서 드시는 것도 전부 다른 이야기예요. 양파 자체는 착한데 양파 옆에 앉힌 짝꿍이 나쁘면 양파까지 함께 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착한 아이가 나쁜 친구를 잘못 만나면 함께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문제가 아니라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가 콩팥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 콩팥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첫째, 양파즙이나 양파 농축액을 하루에 한 팩 이상 매일 빠지지 않고 드시고 계십니까? 둘째, 양파장아찌, 양파 피클, 양파 초절임 같은 절임 반찬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십니까? 셋째,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은 갈색을 띠거나 소변에서 거품이 생겼다가 잘 사라지지 않는 적이 있으십니까? 넷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발목 양쪽이 퉁퉁 부어있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섯째, 현재 혈압약, 당뇨약 또는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5개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2개 이하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식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할 시점이에요. 특히 5번째,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 중 일부, 특히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은 콩팥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약이 칼륨을 몸 안에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까지 드시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짐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가진단은 의학적 확진이 아닙니다. 내 콩팥 기능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사구체역와율,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 이 체크리스트는 내가 어느 방향을 더 조심해야 하는가를 잡아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60세가 넘으면 유독 콩팥이 취약해지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속 콩팥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혈액을 걸러내는지 아십니까? 약 180리터입니다. 큰 생수통으로 치면 90개 분량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도 않고 이 일을 해내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이 일을 해내는 것이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인데 양쪽 콩팥을 합치면 약 200만 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필터가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둘씩 고장이 나도 새 필터로 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어요. 40세 이후부터 사구체역와율이 매년 약 1ml/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60대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의 70에서 8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정수기 필터를 20년 넘게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쓰고 있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터가 낡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콩팥도 나트륨, 칼륨, 인 같은 무기질을 제때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돼요.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까지 있으면 사구체 혈관이 더 빨리 손상되면서 필터가 막히는 속도가 가속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 조합이 60대 이후에는 콩팥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콩팥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점입니다. 위가 안 좋으면 속이 쓰리고 간이 나쁘면 피로가 옵니다. 그런데 콩팥은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조합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양파와 만났을 때 콩팥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조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조합, 이걸 들으시면 아마 뜨끔하실 겁니다. 양파즙에 바나나, 키위, 토마토 같은 과일을 함께 갈아서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양파 백지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40에서 150mg 정도입니다. 품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채소 중에서는 낮은 편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양파즙 한 팩을 만들려면 양파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5개 이상이 통째로 농축됩니다. 생양파 한 조각 먹는 것과 양파 5개를 짜낸 즙을 마시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제품마다 양파 함량과 농축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드시고 계신 양파즙 뒷면에 적힌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바나나 1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바나나 1개에 칼륨이 약 420mg 들어있어요. 농축된 양파즙에 바나나까지 합치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음료 한 잔으로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낡아진 콩팥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요. 배출이 안 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혈중 칼륨 수치가 5.5mEqL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까지 올 수 있습니다. 박수님 어르신 67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신 분이었어요. 자녀가 보내준 양파즙을 매일 아침 한 팩씩 꼬박 챙기셨고
거기에 장터에서 사온 바나나와 키위를 넣고 믹서에 갈아 건강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손끝이 자주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셨는데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하고 넘기셨어요. 그러다 새벽에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셨고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콩팥 사구체역와율도 정상보다 크게 떨어져 있었고요. 의료진은 즙 형태의 농축 섭취를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양파즙이 독이 된 게 아닙니다. 고칼륨 과일과 합쳐져서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칼륨 과부하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오늘부터 양파즙을 드실 때 바나나, 키위, 토마토 같은 고칼륨 과일을 함께 갈아 넣는 습관 딱 멈춰 주십시오. 두 번째 위험 조합은 첫 번째보다 더 흔합니다. 거의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양파장아찌, 양파 초절임, 양파 피클. 양파니까 몸에 좋겠지 하고 반찬으로 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파 자체의 나트륨은 백지당 고작 4mg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양파를 간장에 절이는 순간 간장 속 나트륨이 양파 조직 안으로 스며들어요. 양파가 스펀지처럼 간장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 결과 양파장아찌 백지에는 나트륨이 800에서 1200mg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파 자체에 나트륨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절임 과정에서 간장이라는 소금 옷을 통째로 입힌 거예요. 겉은 양파인데 속은 간장 덩어리인 셈입니다. 여기에 된장찌개 한 그릇을 곁들여 보십시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약 2000mg 들어 있습니다. 양파장아찌의 된장찌개 이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나트륨 제한량을 한 번에 넘겨버립니다. 이게 점심에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몇 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팥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콩팥은 이걸 내보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혈액을 억지로 걸러내야 합니다. 오래된 하수관에 평소에는 졸졸 흐르던 물이 갑자기 폭포처럼 쏟아지는 상황과 같아요. 이 압력이 반복되면 사구체 혈관이 손상되고 콩팥 조직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기능을 잃어갑니다. 김태호 어르신 72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손자와 함께 사시는 다정한 할아버지셨어요. 식사 때마다 양파장아찌를 반찬으로 넉넉히 올리셨고 점심에는 된장찌개, 저녁에는 삼겹살에 쌈장까지 드셨습니다. 양파는 건강에 좋으니까 하는 생각이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까지 올라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양파를 드신 게 문제가 아니라 양파를 어떤 형태로 드셨는지가 문제입니다. 절임 형태의 양파는 착한 양파가 아닙니다. 간장 속에 잠긴 양파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양파장아찌를 드실 때 한 끼에 서너 조각 이내로 줄이시고 국물과 찌개에 간은 평소의 절반만 넣어 보십시오. 세 번째 조합, 이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흔하고 가장 맛있고 그래서 가장 자주 드시기 때문입니다. 김태호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해드렸죠? 나트륨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의 식단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숨어있던 또 하나의 위험이 있었어요. 어르신은 손자가 좋아하는 양파 햄볶음밥을 거의 매일 만들어 드셨습니다. 양파에 햄 넣고 소시지 넣고 가공치즈 올려서 같이 볶아 드셨어요. 주말에는 양파 피자도 자주 시켜 드셨고요. 양파가 들어가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범인이 등장합니다. 가공육과 가공치즈에 들어있는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인이라는 성분 자연식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식품 속 인은 유기인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40에서 60% 정도예요. 절반 정도는 그냥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인산염은 무기인이라 하여 흡수율이 90에서 100%에 달한다는 것이 신장학 관련 학술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인이라도 가공식품으로 들어오면 몸 안에 남는 양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겠습니다. 가공치즈 백지에는 인이 제품에 따라 600에서 1000mg까지 들어 있습니다. 하루 인 권장량이 700mg인데 가공치즈 한두 장이면 그 기준을 넘어서거나 거의 채워버려요. 여기에 햄 2장, 소시지 몇 조각까지 더하면 인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이 인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60대 이후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인을 제때 처리하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혈관벽에서 칼슘과 인이 결합하면서 석회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데 말랑말랑해야 할 혈관이 석회 파이프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고 만성 콩팥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과잉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골다공증까지 악화시킵니다. 콩팥 손상, 혈관 경화, 뼈 약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태호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혈중 인 수치가 정상 상한선을 넘었고 정밀검사에서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인 3호기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의료진의 말이 명확했습니다. 양파를 빼라는 게 아닙니다. 양파 옆에 있는 햄과 가공치즈를 빼십시오. 다행히 어르신은 식단을 조정하신 뒤 인 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 모두 안정 추세로 돌아오셨습니다. 먹는 것을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부터 양파를 조리하실 때 햄과 소시지와 가공치즈 대신 무엇을 짝꿍으로 앉혀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짝꿍 3가지를 치웠으니 이제 좋은 짝꿍을 앉힐 차례입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안전조합, 양파와 올리브오일입니다. 양파를 중불 이하에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5분에서 7분간 천천히 볶아 보십시오. 양파의 대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원래 수용성,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농업식품화학 분야의 학술지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이 퀘르세틴을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 장에서의 흡수 효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리브오일이 퀘르세틴의 흡수를 도와주는 운반차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효과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리브오일 자체도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콩팥과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조합인 건 분명합니다. 실천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 반 개를 얇게 채 썰고 올리브오일 1스푼의 중약불로 살살 볶아주세요. 이걸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달걀 프라이 위에 얹어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볶는 거예요. 불 조절만 잘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전조합, 양파와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가 왜 좋으냐? 인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콩팥 식단에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할 때 가장 자주 추천되는 재료 중 하나예요. 노른자에는 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은 흰자 위주로 활용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진 양파를 달걀 흰자와 함께 부쳐서 양파 흰자 오믈렛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인산, 저칼륨, 고단백의 3박자를 갖춘 한 끼가 됩니다. 짝꿍만 바꿨을 뿐인데 양파가 독에서 다시 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녁 양파 반 개를 올리브오일에 볶아서 한번 드셔 보십시오. 안전조합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짝꿍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양파와 성격이 아주 비슷한 채소예요. 칼륨 낮고 인 낮고 나트륨도 적습니다.
거기에 비타민 K와 식이섬유까지 풍부하니까 콩팥 식단에서 양파와 나란히 권장되는 대표적인 착한 채소입니다. 이 둘을 함께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간 살짝 데쳐 보십시오. 칼륨은 수용성, 그러니까 물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데치는 것만으로도 채소 속 칼륨의 30에서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식사 가이드에서도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꼭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데친 물 그냥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에 칼륨이 녹아 나와 있거든요. 국물이 아까운데 하시면서 된장 풀어서 찌개를 끓이시면 안 됩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싱크대에 버리시고 새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참기름 한 방울, 깨소금만 살짝 뿌리시면 나트륨 걱정 없는 깔끔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도 양파의 단맛과 양배추의 아삭함이 어우러져서 맛이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그러면 양파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됩니까? 이것을 상황별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콩팥이 건강하신 분입니다. 조리된 양파 기준으로 하루에 중간 크기 반개, 약 70에서 100지이면 적당합니다. 양파즙은 주 2회에서 3회까지 괜찮대 반드시 제품 뒷면 영양성분표에서 칼륨 함량을 확인하시고 드십시오. 2단계,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 중이신 분입니다. 양파즙 대신 조리된 양파로 대체하시고 하루 50지 이내로 줄이십시오. 물을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3단계, 콩팥 수치에서 이상 소견을 받으신 분입니다. 양파즙이나 생즙 형태는 자제하시고 섭취량과 형태를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드시는 타이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즙이든 조리된 양파든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위장 자극도 줄이고 흡수도 안정적입니다. 특히 양파즙을 드시는 분이라면 아침에 한 팩을 원샷 하시는 것보다 점심 식후에 반 팩씩 나누어 드시는 편이 콩팥 부담을 훨씬 줄여줍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립니다. 이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개인의 콩팥 기능, 복용하고 계신 약, 기저질환에 따라 적정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기 건강검진에서 사구체역와율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양파를 고르느냐도 중요합니다. 좋은 양파 고르는 법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겉껍질을 보십시오. 껍질이 바짝 마르면서 윤기가 흐르는 것이 신선한 양파입니다. 껍질이 축축하거나 얼룩이 져 있으면 이미 수분이 들어간 겁니다. 둘째, 양파 꼭지 부분, 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보십시오. 단단하게 조여 있어야 합니다. 목이 물렁물렁하면 안쪽에서 이미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셋째, 같은 크기라면 들어봤을 때 묵직한 것을 고르십시오. 수분이 충분하고 속이 꽉 찬 양파입니다. 고르는 것만큼 보관도 중요한데 여기서 흔히 하시는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수 하나,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시는 겁니다. 양파는 습기에 약합니다. 냉장고 안의 습기가 양파 표면에 곰팡이를 만들고 식감을 무르게 해요. 껍질째 있는 통양파는 냉장고가 아니라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베란다 한쪽, 현관 신발장 옆 같은 곳이면 충분합니다. 실수 둘, 양파와 감자를 같은 망에 넣어 두시는 겁니다. 감자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와 수분이 양파의 부패를 빠르게 앞당깁니다. 둘 다 자주 쓰는 식재료라 한데 모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떨어진 곳에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실수 셋, 껍질을 벗긴 양파에 랩만 씌워서 며칠씩 두시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진 양파는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돼요. 랩으로는 밀폐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되 3일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정리하겠습니다.
양파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양파를 도구로 만드는 건 잘못된 짝꿍이었습니다. 농축 양파즙에 고칼륨 과일을 더하지 마십시오. 절임 형태로 나트륨을 숨겨 넣지 마십시오. 가공육과 가공치즈와 습관처럼 함께 조리하지 마십시오. 대신 올리브 오일에 볶고 달걀 흰자와 짝을 찍고 양배추와 함께 데쳐 드시면 콩팥을 지키면서 양파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배우자분이나 자녀분에게도 꼭 보여주십시오. 공유 한 번이 가족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콩팥 지킨다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도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